자, 이어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당연히 잘 알 수 있지만 이 제동 장치를 작동할 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변하는 정도는 크다. 이건 당연히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실수했네요. 다시. 자, 10m/s의 속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물체가 0m/s의 속력으로 멈추는 거죠. 제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100m/s에서 0m/s 되는 것 중에 누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멈추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일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처음 속력을 보통 V0라고 표현하고요. 나중 속력을 V1이라고 해요. 여기는 V0 다시, 얘는 V1 다시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거를 운동량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량, 자 P0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질량 알아야겠죠? 자동차의 질량은 5kg이라고 합시다. 참 가볍죠.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50kg 미터 퍼 세크라는 운동량이 있었고 P1이라고 하는 것은 M에다가 V1을 곱하는 건데 멈췄잖아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예요? 50이라는 변화량을 갖죠. 그 얘기는 뭐야? 가는데 멈추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50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충격량은 원래 힘에다가 시간의 곱이었잖아요. 이거를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운동량 있죠? 그거를 처음 운동량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운동량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운동량의 변화값을 충격량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하면 위에 거 표현해 볼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값이 뭐예요? 첫 번째 값이 50이죠. 나중 값이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50을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가 필요했어요? 50이 필요했죠. 마이너스 50. 50.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아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충격량은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한번 봅시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가고 있는데 얘를 멈추게 하려고 해요. 멈추게 하려고 하면 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을 어느 쪽으로 줘야 될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멈추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 충격량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얘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얘 운동량, 우리가 구한 거 어딨냐? 예, 처음 운동량이죠. 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충격량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0 빼기에 빼기 5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충격량을 5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뉴턴 초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50의 충격량을 주면 50의 운동량을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은 당연한데 그것에 대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것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인데 뒤에 선수가 앞에 선수를 미는 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선수는
충격량 어느 쪽 받았을까요? 그렇죠. 앞쪽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있는 선수는 어느 쪽 방향을 받았겠어? 뒤에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겠죠.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선수가 원래 달리고 있었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량에 의해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달려오던 값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관계가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이 충격량의 방향이 누가 어느 방향인지,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방향이죠.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의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빼줘야 돼.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량의 방향에 의해서 원래 오던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렵죠, 그죠? 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 나가 봅시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운동량이 변화한다라는 건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 자,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이 어떠한 충격량에 의해서 그 운동량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어떤 에너지가 추가가 되면서 나중에 난 이러한 총 토탈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 추가한 값, 그 다음에 최종값.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얘를 A, B, C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결국 C를 만드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 충격량, B에 집중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B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중에 이러한 값을 가졌어. 그러면 내가 받은 충격량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값을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를 P1이라고 하고 P2라고 하고 얘가 충격량이니까 결국에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치? I는 P2-P1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질량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주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도하는 식도 있어요. 네, 유도하는 식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문제는 다음번 강의 때 한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